예. 저도 성남에서 벌어진 일 웬만한 일 모르는 거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나? 어제 제일 좀 몇 가지가 여기 굉장히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 느낀 것 중에서 네 이런 거를 느낀 것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굿바이 범죄꾼 이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재명이 꼭 선거 전에 예. 뭘 터뜨리잖아요. 아, 예, 예. 선거 전에 뭐 터뜨릴 계략을 짜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도 네. 그때 이제 그 성남시장 같이 하던 그때 우리 그 당시 새누리당 후보셨던 예. 그때 신영수 신영수 후보님 비방하기 위해서 예. 그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예. 선거 하루 전날 터뜨리잖아요. 예. 그거 제가 해가지고 신영수 그걸 제가 또 했거든요. 아, 예. 그 일을 맡아가지고 신영수 의원님께 한번 사과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사과드렸어요. 사과 드렸어요. 그래서 직접 직접 만나서 그러시구나. 출연하셔가지고 잘하셨네. 제가 정말 정중히 죄송하다고. 예. 이재명하고 뭐 정진상은 그 당시 저보고 잘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은 이재명 정진상은 잘했다 그럽니다. 네. 이게 죄책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맞아요. 상대방한테 미안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작전이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거기에 기여한 사람은 공신. 기여하지 못하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이제 이렇게 취급받는 겁니다. 아니 그 국민들을 이끌고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잘못하고 함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국민들한테 미안함이 없이 어떻게 정치를. 근데 저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제가 범죄꾼이라는 표현을 쓴 게 그 대선 국면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부터 제가 범죄꾼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네. 워낙 뭐 죄를 많이 짓고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 힘이 있으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했지. 네.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면 지금 그리고 아직 안 밝혀지는 것도 많고요. 뭐 우리 유동규 대표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성남에 다 지금 뭐 비리 그냥 캐면은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검찰력이 총동원돼도 정말 다 캘 수 있을까 할 정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뭐 진짜 검찰력이 벅찬데 이거를 좀 추가로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지금 큰 게 여기서 책에도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에다 그랬거든요. 네. 제일 지금 물어야 될 건 뭐냐면 국고 손실죄다. 그러면 뭐냐면 공직자 자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월급 받게 하면서 그거를 선거하는데 썼잖아요. 그거를 지금 제대로 기회가 되면 선거 조직을 제가 고발하든지 지난번에 우리 유동규 대표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여기다 쓴 거거든요. 우선 아직 이 책을 쓰는데 그렇게 인터뷰 응해주시고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그 세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뭘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법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배수연이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누굽니까 김용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SNS 하는데 시 예산으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자기 SNS 시키고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그 제대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낼 수 있으면 문제를 삼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지금 그래서 이재명 사람은 지금 여기 언론이나 그 국민들한테 논의된 거 외에도 범죄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많습니다. 밝히면 지금 아마 언론에 논의되는 게 지금 이제 기소되거나 또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수사되는 것이 지금 한 10건 가까이 되나요? 그런데 제대로 다 밝히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건 많으면 100건은 되려고 생각합니다. 몇 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근데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21년 말 22년 초에 그 대선 국면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과감하게 범죄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직업인 사람이다. 범죄 저지른 것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죠? 우리 유동규 대표님도 인정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미 이재명이라는 사람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범죄꾼이다. 제가 지금 유일하게 쓰고 있고
벌써 쓴 지가 그러니까 2년 됐죠. 그래서 여기다 이번에 쓰면서도 이제 이런 범죄꾼은 정말로 빨리빨리 빠빠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굿바이 해야 된다. 완전 굿바이 해자는 생각으로 네. 이번에 제목을 굿바이 범죄꾼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네. 뭐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예. 이거 모르던 사실이거든요. 뭐가 있냐면 그 선거 전날 뭐 이렇게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처음에 써먹었냐면 김병량 전 시장한테 써먹은 거야. 아, 2006년에? 2004년인가? 2006년인가? 2006년이죠, 그게. 2006년. 2006년인가요? 예. 김명남 시장하고. 아니죠. 2006년이 아니라 아니요. 그때는 그 이대업 시장 2002년이요. 2002년 때? 2002년에 2002년에 김병량 시장이 당선이 돼요. 아니 2098년도에 당선되시고 98년에 당선되고 네. 2002년에는 재선. 저기 이대업 시장 어. 이대업 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재선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대엽 시장님하고 김병현 시장님하고 이제 그 붙었는데 붙었죠. 크게 그때 붙었는데 김병현 시장이 떨어졌죠. 근데 2002년에 떨어졌는데 왜 네. 떨어졌냐면 이재명이 역할을 혁혁하게 세웁니다. 그게 저거잖아요. 내가 검사 사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사칭한 거 있잖아. 네. 그거 이제 그 PD하고 최철 PD하고. 예, 최초로 PD랑 그걸 갖다가 이제 한 거, 전화한 거를 갖다가 녹취한 거를 틀어버려. 그 최초로한테는 안 틀겠다 그래 놓고. 그게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기도 하고 추정 60분에도 그 녹음 그 내용이 김병량 시장이라고는 막 이게 표현은 안 됐지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들었는데 그걸 듣는 바람에 트는 바람에 추정 60분 트는 바람에 제 짐작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한 3-4%는 내려갔다고 생각돼요. 예, 전체적으로도 그때 문제가 됐겠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그것도 선거 며칠 전이냐면 열흘 전에. 그것도 선거 열흘 전에 딱 틀어버려요. 그게 이제 녹취는 언제 됐냐면 그게 5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때 녹취가 된 거를 그때. 28 선거하기 그때가 12일인가 선거인데 6월 12일이 선거인데 하니까 28일인가 그때 틀었죠. 어쨌든 그때 저도 그 열흘 전에 추정 60분을 듣고 그 김병현 시장 육성이 직접 나오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지방선거에서 한 3-4% 떨어지면 굉장히 적은 거죠.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 나오려고 저기 민주당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그 작전을 쓴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유 대표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는 그때 그 1998년도 김병현 시장님이 당선되고 이재명과 이재선 형제간이 같이 시정 인수위원 공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변호사가 김병현 시장이 배려줘가지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백궁 정자지구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김병현 시장과 각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그 고문 변호사 사직하고 반대로 돌아서서 김병현 시장을 공격한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 내용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땐 동경이 합류하기 전 아니야. 예. 2002년이면. 예. 저는 한 명이 전이라서 그 내용은 이게 그때 당시 이제 그러겠구나. PD 수첩 예. 내용만 알고 있지 PD 수첩 내용만 알고 있었지 그 내용까지 내가 자세히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거기 그 날짜하고 그 일정을 보니까 한 열흘 전에 그 선거 전에 틀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2014년에 그게 나한테 시킨 것도 그게 두 번째인 거야. 두 번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닐 수도 세상에 있고. 알려진 두 번째. 그렇지. 세상에 알려진 두 번째인 거지. 세상에 그리고 알려진 이번 지난 대선에 윤석열 커피 그것도 아마 그것도 작전이에요. 제가 이재명 볼 때는. 대표가 알고 시켰을 가능성이 저는 아니, 너무하다고 매우 봅니다. 높다. 아니 그 대표가 모르게 예. 후보가 모르게 그런 작전이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사실상. 만약에 이제 위원장님이 어떤 선거를 나가세요. 선거를 나가는데 홍보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전략을 짜는데 남을 비방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데 그거를 보고 안 하고 한다고요? 그리고 잘못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무슨 책임지려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그 아까 이제 윤리의식이나 도덕 그 감정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해요.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재명이 제일 먼저 그 가짜 뉴스를 제일 먼저 SNS에다 올려버려요. 2014년에도 그 가짜뉴스 YTN에서 나자마자 이재명이 뭐냐면 자기가 바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2021년에도 뭐냐면 김학님하고 김만배 그 녹취록 김만배 녹취록을 올리자마자 저기서 뉴스타파에서 하자마자 제일 먼저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TV 토론에서
윤석열 그 저 후보한테 왜 저거한테 커피 커피 타줬냐고.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이미 전부 다 알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자살약 먹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 너 네, 당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저 김은혜 의원이 네. 김은혜 의원이 당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거기 얼버무려 했죠. 얼버무리죠. 하잖아요. 그때 그 예. 실수한 거죠, 그거는. 그 실수한 예,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과정을 모르잖아. 알게 된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진상이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거 할 예.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한 거지. 그러면 나하고 정진상하고 통화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 당시에.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못 한 거예요. 정진상이 유동규랑 통화가지고 했는데요. 떳떳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하면 될 거를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이제 못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 굴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그렇죠. 예,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어버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언론들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예리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좀 언론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장학생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언론에 좀 언론들이요. 장학생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고소를 너무 당하니까 언론들도 고소를 너무 많이 당해요. 아 맞아요. 예. 예. 뭐 심심하면 또 고소해버리니까. 그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트위터인가 그 페이스북에 내가 고소 대망이라 자칭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예. 제가 직접 한 것으로 고소 대망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말 했어요.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정말 그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는, 그 길을, 나쁜 길을 가고 있죠. 예. 어쨌든 그 저는 그 길 없는 길을 만들어서 좋은 길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나쁜 길을 만들어가지고 선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지금 부산에서도 난리 난 게 지금 응급 의료 체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어쨌든 뭐 여기서 그뭐 너무 제 자세히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좀 어쨌든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심각한 결과가 뭐 밝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재명 주변에는 그렇게 구린 데가 많고 은밀한 부분이 많고 어쨌든 그 사람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